완전 작정을 하고 내 고객을 빼간다, 그 매출 감소가 일어났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진지하게 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폐업을 하고 인테리어 다 부수고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경업금지 소송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그 경업금지 관련해서 질문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나 경업금지 약정을 했다. 근데 앞으로 뭐 한 달 뒤에 퇴사를 할 예정이다. 바로 근처에 가게를 창업을 하거나 취직을 했을 때 이 경업금지 약정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이 들어올까요? 뭐 이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그리고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얼마 정도로 실제로 인용이 될지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범생을 통해서 이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진짜로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고 나의 경우에는 이 경업금지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소송이 들어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대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명한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퇴사를 했고 바로 근처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바로 근처에 미용실을 이제 차리게 되셨어요. 근데 프랜차이즈 대표 입장에서 경업금지 약정을 한 거예요. 경업금지 약정을 했는데 내가 그걸 정면으로 위반하고 바로 근처에 차리겠다라고 하면 소송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 원장 입장에서도 일단은 변호사 비용을 쓰게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아무리 적게 들어도 한 500 정도는 들어가는데 이길 정도의 어떤 승산이 있어야지 소송을 하게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경업금지 약정 자체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이 좀 필요하신데 경업금지 약정이 명확하게 있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 뭐 3천만 원이라든지 뭐 2천만 원이라든지 위약금 약정이 딱 있다. 근데 내가 바로 앞에서 이 경업금지 약정에 위반해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면 당연히 이 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보통 기존 원장 입장에서 소송을 마음먹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고객의 이탈입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고객 명단을 가지고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인스타에다가 뭐 홍보를 하고 아니면 뭐 단체 문자를 보내가지고 뭐 가게를 알린다든지 뭐 이런 행동을 하시면 그게 당연히 기존 원장한테 들어가요. 그러면 기존 원장이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완전 작정을 하고 내 고객을 빼간다, 그 매출 감소가 일어났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진지하게 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근데 소송은 항상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 원장 입장에서도 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이 들고 만약 이게 패소가 되면은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기 때문에 저희 그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소송을 하시려는 채권자나 원고분들도 많은데 그 부분을 가장 염려하시거든요. 그래서 피고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너무 명확하게 내가 오픈을 할 거고 내가 앞으로 새롭게 뭘 시작을 한다, 뭐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소송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소송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어떻게 인용이 될 것인가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거는 위약금 약정을 했을 때랑 없을 때랑 조금 다른데 내가 경업금지 약정을 하고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되면은 그 위약금만큼의 소송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위약금 액수 그대로 다 인정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물론 변호사를 선임을 했을 때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저희가 그 위약금이 너무 과다하다라는 주장을 해서 감액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감액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게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판사님에 따라서는 바로 앞에서 차렸고 뭐 정말로 대량의 어떤 고객 이탈이 있었다라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주장을 하면 이 정도 위약금은 너가 물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창업한 가게가 기존 가게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사람한테 손해를 발생하게 했는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이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인정이 될 수도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업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영업금지 가처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경업금지 약정에 의해서 영업금지 가처분은 잘 인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소송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전국에서 영업금지 가처분 그리고 경업금지 손해배상 소송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영업금지 가처분은 피고 입장에서는 폐업을 하고 인테리어 다 부수고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계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상법상 영업양도랑은 달리 좀 법원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고난소송에서 인정되는 그런 금액이 있다고 하면은 그 정도로 피해가 보전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영업까지 못하게 해서 나가게 하는 그런 것까지는 잘 인정을 안 해주는 추세고요. 근데 이제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달리 경업금지 약정을 하고 근처에서 가게를 차리거나 취업을 했을 때는 영업금지 가처분을 왜 인정을 잘 안 해주냐면요. 그로 인한 이제 반대급부, 어떤 대가를 받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만약에 많이 받으셨다고 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존의 가게에서 사실상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경업금지 약정을 하고 퇴사하고 바로 근처에서 가게를 차렸는데 갑자기 영업금지 가처분 소장이 날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정되기가 사실 생각보다는 어렵다. 원고 쪽에서도 저희가 많이 찾아오면은 저는 영업금지 가처분은 조금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영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부 103조 위반 무효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고 영업금지 가처분은 그래도 방어하기가 조금 더 쉽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업종이라든지 경업금지 약정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근로자로 일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요. 위약금의 액수에 대해서도 위약금 약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매출 감소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변호사와의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경업금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은 아니기 때문에 경업금지 관련 소송을 많이 해본 저희 사무실이라든지 경업금지 소송 관련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변호사를 만나시는 게 아마 더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희가 경업금지 소송과 관련해가지고 저한테 많이 질문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